여기 보면 이제 서울역 초급매 어떤 거에 있어요? 아니면 또 앞서 얘기한 이제 원효로의 초급매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들이 언제 진행이 되고 이게 주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용산 내에서는 한강로, 원효로 어떤 영향을 줘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들 또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또 현장에 오셔서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해결하시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알 광고. 이게 네. 안전한 이런 시기니까 가능한 개발 호재 또는 그동안 밀어놨어요. 이제 왜냐면 집값 상승할까봐 개발 계획은 잡았는데 안 했어. 못했어. 근데 이게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호재 네. 또는 지금 호재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금매가 넘쳐. 그렇죠. 요거는 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는 정말 안전하다. 이게 정말 찐 라이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되는 또, 유튜브 꼰대들이니까 가능한 진짜 꼰대처럼 깐깐하게 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두 분이서 네. 자 이제 하나씩 네. 이제 요정 내가 생각하는 호재는 요거고 네. 요런 금매 괜찮다. 첫 번째죠. 라고 하는 첫 번째를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남권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보사 부지라고 있어요. 강남에서 업무타운 개발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역에 있는 이제 현대 GBC고 또 하나는 여기 서초에 있는 서리풀공원에 만들어지게 되는 정보사 부지인데요. GBC는 비싸잖아요. 아우 거기는 뭐 지금 말할 수 지금도 없어요. 비싸죠. 예, 거기 뭐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정보사 부지에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정보사가 그 전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2010년부터 이 땅이 비었는데 그때부터 한 거의 10년간 이 땅이 그냥 계속 표류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2019년도에 이 땅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면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현재 서울시에서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9년부터 2020년, 21년도는 굉장히 좀 뜨거웠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허가를 바로 내주지 않았는데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으로 작년 말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시기에 여기에 건축 심의를 내주게 됐고 결국 계속 표류하던 사업이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2026년도에는 이제 완공을 목표로 이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서초사 정보사 부지가 이제 올해 착공. 네, 올해 이제 착공이 올해 들어가는 착공 거고요. 들어가서 2026년에 완공되는 완공을 거죠. 하는데 네, 요게 지금 부가가치가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부가가치 또는 인구수 여기 수요. 네, 그거를 보면은 여기 전체 저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 면적에 전체 면적이 56만인데 이 중에서 85% 거의 대부분이죠. 그걸 다 업무시설로 짓습니다. 네. 뭐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수요가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이런 수요가 이제 유입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3만 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 정보사 부지 개발 호재는 분명히 이 서초 방배동의 네. 호재인 거 맞는데 요게 이제 착공 오래됐잖아요. 이 호재가 오래됐어요. 이게 개발하겠다고 한 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더라도 이 가격이 이미 이거에 대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영향이 이미 미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들어간다고 상승할 것 같지 않아. 이런 분위기에. 그런데 네. 완공될 때는 네. 확실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완공될 때는. 26년도에. 네, 왜냐면 올해 착공하는 거 다 주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효과가 그렇게 널리 퍼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동에 있는 그 한전부지 있잖아요. 네. 현대가 그 땅을 매각을 했을 때 2014년도에 그게 매각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2014년에서 2020년 그 사이에는 가격 변동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도 착공 들어갔을 때 그간 오르지 못했던 가격이 그때 한순간에 다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동 일대가 지금 그렇게 땅값이 거의 한 5배 이상 높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지금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땅을 파서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면 야 저거 진짜 되네? 그 순간에 저는 많은 수요들도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된 걸로 저는 김건대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방배동이나 서초동 일대의 가장 특징이 단독 다세대 빌라 노후 주택가가 재건축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재개발 같은 네네. 방식으로. 그럼 그런 지역들의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이미 빌라 한 채 가격이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이나 또는 가로주택으로 최근에 지정된 곳들은 한 15억대에서 18억대.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6억대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차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지역들을 미리 선점을 한다면 이 정보사 이 부지가 개발되는 거와 맞물려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틈새도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할 때 네. 이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26년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까운데 이제 그때 아마 수요가 쏟아지면서 그 수요들이 뭐 아파트는 갈 데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은 그 근처만 머물기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2026년에 이쪽에 이제 빌라 오피스텔 이런 수요가 아마 폭발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할 때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전 좋게 생각해요. 지금 매수해서 네. 2026년에 비싸게 팔자. 그렇죠. 이거 좋잖아요. 또 더군다나 지금 금매 사서 금매를 사야 지금 됩니다. 초금매 사서 그렇죠. 당장 살아나지 않아도 네. 왜냐면 초금매가 없어지면 또 금매 사야 되잖아. 이 금매가 없어지면 또 시세대로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니 차라리 초금매 사서 또는 금매 사서 가지고 있다가 2020년 2만 5천 명 왔을 때 네. 2만 5천 명 중에서 나한테 10명만 몰려도 네.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이제 재테크를 노려보자. 실제로 네. 여기 이제 방배동 주변에 내방역 주변에 요 단지들 시세를 보더라도요. 10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 단지 아파트도 20억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너무 길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호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구대님 준비하시죠. 네, 두 번째 호재는 이제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온 지역들 중에서 일산 지역. 이 테크노밸리는 이제 올 9월에 착공을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찾고 온 거. 아, 이것도 10년 넘게. 저희가 방송에서 10년 넘게 떠든 것 같은데. 네, 이 한다, 된다. 아, 근데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 관광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거는 이제 킨텍스 같은 경우도 지금 2 전시장까지 되고 있고 3 전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의 면적이 한 26만 평 정도 되고 사업 규모는 한 8,50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이 규모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면적으로는. 네. 여기 이제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바이오, 메디컬, 뭐 첨단 제조 이런 것들을 유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이 옆에 보시는 테크노밸리만 한 42,000명 되고요. 바로 옆에 방송 영상 밸리가 한 32,000 정도의 고용 효과니까 합치면 한 75,000 정도의 고용 효과인데 이 옆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월드라고 하는 관광문화 단지 같은 걸 합치게 되면 전체가 9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네. 이게 여기가 아니라 네. 고양시가. 그러니까 고양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뭐 축소 확대하면 한 확대지. 80%만 잡자고. 아니 확대하면 확대 축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과장하죠. 저는 네. 한 40%? 저는 80%. 40 정도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80%. 어쨌든 네. 3만 4만 정도, 네네. 5만 정도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일산은 완전 베드타운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베드타운인데 그렇죠. 일자리도 멀고 네. 상암 말고 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곡이 들어서 좀 나지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타운인데 이 베드타운이 자적 도시로 거듭나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호수공원까지 있으니까 이게 거기다가 드디어 GTX까지. 9월 달에 착공. 요 지역 금매 있나요? 금매? 초금매? 일단 킨텍스 앞에 신규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올랐어요. 예.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리모델링이 되냐 재건축이 되냐 이게 강남 늘방만 하고 여기가 실제로 되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갭 투자로서 이렇게 한 3억에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의 갭이라면 이 지금 현재 그 한류월드 방송 영상 밸리 거기다 테크노밸리가 2026년에 완공. 지금 2023년이니까 3년 뒤에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네. 3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3년 뒤에 완공됐을 때 효과를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도 계획적으로 돼 있다가 호수공원도 있죠. 교통 여건도 서울역까지 10분이면 와요, 이제는. 네. 그렇게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면은 상당히 작은 자본으로 가성비 대비해서 효과는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가 있습니까? 금매는 저가 물건은 있습니다. 저가면 네, 매물? 저가가 한 6, 아. 7억 정도. 좀 안타깝네요. 요즘 네. 사람들이 초급매 아니면 안 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호재 플러스 초급매인데 네, 그렇죠. 제목은 근데- 안 맞네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3호선 가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위쪽으로는 네.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의 갭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 어쨌든 초급매는 아니잖아요. 자, 저도 일단 초급매로 이렇게 일단은 딱 규정을 짓고 그래요. 호재는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초급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피디님 여기 세 번째 네. 우리 이꾸님 또 준비하셨나요? 네, 뭐 이제 수도권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용인 쪽에 용인 플랫폼 시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산에도 GTX A 노선이 있지만 여기도 GTX A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가 2018년 이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는 사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다음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2025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2029년이나 2030년에는 완성을 하겠다. 여기는 이제 바로 위쪽에 이제 판교가 있고 판교의 규모보다는 좀 작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한 2만에서 한 3만 정도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이제 4차 산업군들 좀 판교같이 좋은 산업군들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요것은 아무래도 이제 양질의 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요 근처에서 초급매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좀 가장 좀 저렴하다라는 걸 좀 찾아봤는데요. 장미마을에 삼성레미안 2차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가 가장 이제 고점이었을 때가 얼마냐면 이거 25평짜리예요. 고점이었을 때가 6억 7천 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게 한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한 30% 정도 좀 저렴해진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살 수 있고 또 이쪽에 신분당선 쪽에 가까운 게 진산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7억 원 하던 아파트가 현재 4억 9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인근에서는 가장 요 개발 호재랑 인접해 있으면서 교통도 좋은 지역 요 정도라고 전 조사해 봤습니다. 한 몇 프로? 30%? 30% 정도는 저렴한 거죠. 고점 대비요? 네, 고점 대비. 근데 이게 고점 대비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시세는 아니잖아요. 엄청 말도 안 되는 비싼 금액에 몇 개가 거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네, 그렇지 네. 그거를 최고점 하나 두 개 거래한 걸 최고점 시세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물건들도 네, 한 두세 개 거래되면 또 초급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갭차를 벌리다 보니까 이게 한 30~40%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세 대비 15% 오른 걸로 산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밑으로 15%도 싼 걸로 네. 산 거기 때문에 초급매가 시세 대비 15%인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일산도 네. 시세 대비 15% 싸면 된 거지. 그 정도는 그죠? 되죠. 예, 그 네네. 정도에서 맞아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착시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대단지 아파트들은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초급매가 나오면 30% 40% 떨어졌는데 네. 우리 동네에 단지가 작은 거 음. 이거는 아무래도 인기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높은 금액 거래 안 됐거든요. 얘네들은 별로 안 떨어졌어. 그렇지 거래가 왜냐면 최고점 거래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시 현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고점 대비 30% 네. 정도 떨어진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성원 아파트. 장미마을 삼성 레미안 2차, 네. 그다음에 진산마을의 성원 성원 상대빌. 어.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 가깝나요? 성원 상대빌은 가까워요. 성원 상대역. 예, 좀 그 신분당선하고 가까이 있고 이게 한 1,700세대인가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군느님이 이제 다음 또 준비하신 호재. 이번에는 초급매 있나요? 설명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뭐 GTX도 개통되고 여기 보이는 창동역이라고 써 있는 거 바로 밑에 보면은 이게 서울 아레나라는 K-팝 공연장이거든요. 이거는 2025년 그러니까 2년 뒤면 완공이 되는데 1만 8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연 지역이. 시작했나요? 예, 그럼요. 네. 1만 8천 명이 공연장으로 사람들 공연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다양한 공연을 하는 거죠. K-팝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컬처를 하는데 요 지역이 이런 문화 컬처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메디컬 바이오 복합센터가 들어서요. 여기 의료 복합에서 그래서 의사분들이라든지 교수, 연구원처럼 고소득에 있는 수요자, 전문직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걸 인해서 이제 주택 주변 지역의 주택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 면적이 한 7만 5천 평 정도가 개발이 되는 건데요. 고용 유발 효과는 한 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직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중간에 이제 개천도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GTX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잖아요. 신호선이. 그렇다 보니까 노원역과 창동역에 걸쳐서 가운데에 지천을 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해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6년 네, 전체가 다 완성되는 거. 2026년에 매도 계획을 잡으면 되겠네요. 왜 꼭 완성되면 팔려고 하세요? 아니 매도 계획을 잡아서 완성되고 나서 한 많은 5년 정도 더 물려 가져가는데 들어갔을 때 네. 이제 8만 명이 고용 유발. 유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8만 명까지 잘 안 됐고 항상 그렇게 불신을 갖고 네, 보세요. 아니 그렇게 네. 보여요 실제 그림이.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한 절반만 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절반만 보더라도 그 수요자가 폭발할 것 같고 네네.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시세대로 산다 그러면은 분명히 리스크. 네, 왜냐면 8만이 다 안 오면 그렇죠. 리스크인데 이게 지금 워낙 이제 가격들이 좋다 보니까 좋아요. 이 호재하고 물렸을 때 주변에 초급매 네. 사두면 좋은 거. 자, 예를 들면은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산의 25평이 7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용인의 25평이 6억 7천이었잖아요. 네. 서울인데 창동인데 25평, 26평 아파트 가격이 6억 5천. 전세가 2억 5천. 전세가 좀 싸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단순하게 일산도 좋고 용인도 좋은데 서울의 아파트가 똑같은 평형이 그것도 대단지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도 진행이 될 거고 있는데 거기 가격이 6억 7천인데 얘는 6억 5천인 거야. 그럼 입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대평가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산 가격하고 네, 용인하고 용인하고 그거보다 싸다. 예.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일산과 용인과 네. 노원이다 면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노원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가격대가 네. 저는 지금 노원에서 보이는 요 역세권은 상당히 지금도 주변 일대에서는 비싼 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빠진 또 중계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런 택지 지구들은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가장 저는 수혜 지역이 중계 쪽이 될 것 같거든요. 용적률이 높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 호재 나올 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저는 네. 좀 싸더라도 멀리 안 가고 네. 비싸더라도 조금 그 차이가 작다면 가까이서 사겠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창동역 노원역 요 차량 기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네. 개발 거리가 있는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가까이 붙은 게 그렇죠. 네, 수요가 폭발할 거고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게 아무래도 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땀을 덜 흘리잖아요. 아, 저는 교육이 또 예.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좀 가까이 붙어 있는 쪽으로 해서 금매 소개시켜 주신 내용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네. 저희가 따로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해서 네. 우리 권군대님, 이군대님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자세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준비하셨죠? 네. 네. 저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 저희 꼰대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4만 명밖에 안 들어오셨네요. 네. 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요번에 하면 좀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강동구 쪽입니다. 강동구에서